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의 소환된 미래교육입니다.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길 바라며 코로나 종식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다리는 곳 중 하나가 학교 현장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래 전통적인 학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에 관한 책, 온 오프라인에 관한 책들이 적었는데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양한 교육에 관한 책이 나왔고 저는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에서 펴낸 소환된 미래교육입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민낯을 드러낸 학교의 모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초, 중, 대학 교육의 변화의 촉구, 마지막으로 다가온 미래 학교에서 지향해야 하는 교육의 모습입니다. 대중매체와 다양한 플랫폼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오늘 책 속에는 1장 학교의 민낯에 대한 이야기와 교육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문에서 나오는 미래 교육의 핵심은 경직된 시스템에서 탈피해 유연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개인의 고유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 나가려고 준비 중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비판한다고 기분 나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작년에 교육부 지침을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보다 먼저 안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개학 연기, 등교 개학, 온라인 개학 등의 중요한 사항들을 교사들 역시 뉴스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맘카페에서 사교육 기관을 통해 얻은 정보라며 구체적으로 올린 대로 정부는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도 먼저 지침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업 일수와 수업 실수에 따른 자율권이 없었기에 교육부의 지침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고 교사들은 발표가 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학교를 무능하게 만들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사교육 교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교육부의 형태는 공교육 교사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재택근무, 긴급 돌봄, 온라인 및 등교 계약 등 그 이후에도 공교육 교사들은 항상 지역 맘카페보다 늦게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수업 일수와 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진 만큼 작년에 교사들은 바빴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연한 교육과정과 학교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책에 나온 것처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등이 정말로 유연하게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은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가 모두 셧다운되는 상태였다면 교육부의 지침과 정부의 지침만 목 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에게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교육부가 했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역시 학교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선행동 후수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습을 하는 주체들이 결국 교사와 학교였다는 것인데요. 교육부는 말만 할 뿐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발표만 했다고 합니다. 등교 계약을 하지 못해서 온라인 계약을 하든 계약이 미뤄지든 학교 자체만의 준비가 아니라 학부모, 지역 사회의 준비도 함께 필요했다는 것을 교육부는 미리 파악하고 그들에게도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교육이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를 생각하게 해본
개학을 미뤄서 입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학생들을 위험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학교의 문제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교사, 방과후 교사, 교육 공무직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을 다룬 책이 많지 않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생각해봐야겠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대학에서만 뜨거운 감자인 줄 알았는데 공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 생태계인 학교라는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있고 교원과 교육 공무직원들의 서로 물고 뜯는 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정부도 학교도 교사들도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특히 방과후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책에서는 방과후 교실을 계륵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제 주위에는 방과후 학교, 돌봄 교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그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학교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많은 정책들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새로운 지침이 너무 많이 내려옵니다. 온라인 교육을 실행할 때 역시 학교 자체에서 규칙을 만들어 진행하려고 하면 또 다른 공문이 내려오고 또 다른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유를 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 강국들인 핀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싱가포르의 온라인 교육의 사례를 보며 책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미리 준비했던 온라인 수업이 교육 선진국들에게는 유효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술은 교육 강국보다 뛰어났지만 교원과 학교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할 텐데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면서 교육 사각지대가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기를 지원해 줬지만 기기만 지원했을 뿐 학습 지원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까지도 지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정서적인 지원도 주요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연락을 진행했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학생, 학부모와 관계를 맺는 노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초등학생은 매주 1회 이상 교사와 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지 생각해보는 대목이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줌, EBS, 위두랑 등을 이용하면서 1년 동안 교사들은 고군분투했습니다.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을 앞으로도 진행해야 하기에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교사들은 알고 효과적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앞으로도 교사들은 진행해야 하는데요. 적절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일방적 전달 수업과 쌍방향 수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도구만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음성 지원이 가능한 수업을,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시각적인 언어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학습자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알기 위해서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평가, 학생 중심 교육과정, 평생학습, 보편적 학습체계 구축 등
이런 이야기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도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은 힘들지만 행동으로 옮기고 난다면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앞당겨진 미래 교육을 손 놓고 누군가가 만들어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다 만들어지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학교도 교사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의 의견이 묵살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는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의 소환된 미래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